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이은지 기자님도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에 급하게 국회로 달려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2일 밤 11시 좀 넘어서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이제 11시 전까지는 출입증을 확인해서 국회의원, 보좌진, 취재진을 들여보내줬는데 이제 제가 도착했을 때는 전면 출입총재였습니다. 또 중간에 정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담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향했고요. 네. 보좌진들과 취재진들도 담을 넘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국회 본청에 들어갔을 때 계엄군이 2층 국민의힘 사무실 창문을 깨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보좌진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모든 문을 지하 문까지 막고 네. 책상과 의자 등을 높게 쌓아 올려서 결국에는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좌진들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소화전을 다 열어서 계엄군이 들어오면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네.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 밖에 이 로텐더 홀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굉장히 극비리에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기자들은 좀 심상치 않은 기류 이런 걸 읽었어요? 전혀 몰랐고요. 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주변 네. 기자들 포함해서 다만 이 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전쯤에 대통령실에서 방송사에 대통령의 긴급 발표가 있다면서 생중계 송출망을 열라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긴급 발표냐, 안보 관련 이슈냐, 예산안이냐 여러 축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오후 9시 40분쯤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였고 출입기자들도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취재진들이 국회나 회사로 이동해서 취재에 들어갔고요.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거의 직전에 알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만큼 이제 취재진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시점에 이 비상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던 걸까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이게 해석이 계엄 당일 또 그 다음 날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 둘씩 지금 사실관계가 나오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계엄이 있었던 다음 날에는 이 야당의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민주당의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최후의 수단을 이용했다라는 해석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계속해서 계엄을 대통령이 이야기해왔고 안 그래도 대통령이 답답한 상황에서 이 계엄 이야기를 듣고 반색해서 감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중진 의원들이 회동을 한 이후에 친윤계나 중진들 일부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며 민주당 폭주에 무게를 실는 분위기도 읽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이 야당의 폭주에 맞서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정말 그것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무리 계엄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행사 수단 중 하나라고 할지언정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계엄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 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정말 계엄 카드를 이렇게 꺼내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이 정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냐, 계엄을 선포할 만한 여건이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의 폭거라는 이유를 들면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굉장히 거세고요.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점점 이 사태 수습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친윤석열계 김민전 의원은 울먹이면서 우리가 민주당의 폭거를 더 알렸어야 한다라고 했고요. 모 중진 의원도 대통령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이 70년대식 개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국회만 막을 목적이었던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 의원은
전시 상황이라는 게 지금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심리전, 사이버전이 상시적으로 있다면서 사실상 계엄 선포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으로 여권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 내란죄 적용을 막기 위해서 적극 수습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러한 이 양태 역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계엄군이 국회보다 더 빨리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 성동격서라는 말이 나왔을 만큼 국회의 목적을 표면적으로는 둔 것 같지만 사실은 중앙선관위원회에 더 많은 군인들이 투입되는 등 부정선거와 관련한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평소 보수 유튜브를 즐겨서 시청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네. 그런 유튜브를 보고 부정선거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이죠.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국회에 답변을 보내왔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관위만 정말 목적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계엄군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때 의원들을 모두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네. 증언들이 나오면서 국회와 선관위 모두 계엄을 통해 진압하려 했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한 대표의 입장이 갑작스럽게 좀 선회했죠.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로는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라는 점에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4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회동 당일에 그 자리에 앉자마자 굉장히 분노에 찬 목소리로 대통령에게 저는 왜 체포하려 드신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추가적인 대통령의 판단 오류, 돌출적인 계엄 재선포 이러한 우려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보여지고요. 또 오늘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제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라고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홍 차장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추가적인 계엄으로 한 대표에 대한 체포 지시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 이 같은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의 향후 대권 행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이 당정의 디커플링, 이원화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에서도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왜 탄핵을 반대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탄핵을 반대하는 명분도 약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완전히 대통령과 결별을 해야 당도 자신도 재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입장 표명이 당장 이제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잖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당내 그 탄핵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어도 당론으로 이걸 찬성할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8표만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 소추안 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뜻에 동참하는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개별 투표를 하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이제 원외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는 한 대표가 애초에 이런 발표를 할 때에는 자신이 8명의 의원을 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다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이 8명의 의원을 확보해 탄핵 가결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친한계 내부 결속이 얼마나 단단한지 한 번도 증명된 게 없어서 이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당론에 반대해서 한 대표만을 보고 탄핵 찬성 표결을 할 의원이 8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도 함께 나오긴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내일 저녁 7시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시점이 당겨질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내일 오후 5시로 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요. 네. 오늘 당장도 표결할 수 있다는 논의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을 시사한 이상 오늘 표결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를 중심으로 지금 반발이 굉장히 크게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의 결과도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이 부분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김 여사 특검법도 탄핵안과 함께 통과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오늘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 전에 김용태 의원이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 김 여사 특검법까지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가 탄핵 찬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8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요. 만약에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통과되게 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는 별개로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타고 여권 전체로까지 수사가 번질 수 있고요. 다만 총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대표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친한계 내부에서도 신중한 입장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도 예측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관 공석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탄핵 결정에는 원래 8명의 재판관 중에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헌재법 23조 1항에 따라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데요. 헌재는 이 6인 체제로 이루어져 있기 지금 6인 체제이기 때문에 네.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관 6인 중 6명이 모두 동의할 때 대통령 탄핵 결정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이 6인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데 8명도 아닌 6명이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 내리는 것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이 결정이 정당한지에 대해 사후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점이 변수입니다. 만일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그 역시 상당한 파장이 일지 않을까요? 네, 다만 부결되더라도 지금 국민적 분노가 워낙에 크고 여당 일부에서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될 거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역풍이 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이 조기 하야를 해야 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도 내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란죄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나 입장 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윤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 5일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 저녁에 한동훈 대표와 원내 지도부 중진 의원들과 면담이 있었죠. 네. 그 면담이 끝난 직후에 일부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일 사과를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서 취소됐다고 합니다. 왜 이런 건의를 했냐고 알아보니까 네. 사과를 하려면 정말 납작 엎드려서 하는 사과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지금은 상황 설명을 더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변명으로만 들릴 것이고 그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설사 말실수가 나와서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고 합니다. 또 그 한 달 전에 대국민 담화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사과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령 사태로 인해서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상실됐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6%로 집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반영된 4일에서 5일 이틀간의 집계 기준으로는 1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직무평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3일 전에는 이제 긍정이 19%였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4일에서 5일은 부정평가율이 80%로 상승했고 지지율은 14%로 하락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2.0%였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